안 해주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두 달 전에 보기 전에 다른 상담사랑 한번 그 상담을 하고 네. 조금 더 찾아봐야지 하다가 이렇게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설계사들 100명 만나봤자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담도 안 받고 그냥 몇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내가 정확히 내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네네네. 다른 보험 설계사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네. 맨 처음에 보내주신 것부터 내가 볼게요. 보니까 지금 내맘 같은 어린이 보험 메리츠 거거든요. 네네. 20년 날 100세 만기고요. 이거 가입을 이거 언제 하신 거야? 이거 2019년도 얼마 안 됐네. 네네네네. 64대 질병 수입이 들어가 있고 질병 후유장에 들어가 있고 암 진단에 들어가 있고 2000, 유사암 2000. 자, 이거는 설계한 것 자체가 100점 만점에 65점짜리예요. 아,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암 진단비는 잘 넣어놨어요. 네네. 나머지 것들 뭐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넣고 해서 웬만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들어간 거는 맞아요. 네네. 여기서 개황당한 게 뭐냐면은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를 달랑 1000만 원씩 밖에 안 넣어놨어요. 아, 네네네. 뇌혈관하고 뇌졸중, 허혈성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항상 세트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뇌혈관 1000, 허혈성 1000만 넣어놓고 그냥 얘는 퉁쳐버렸거든요. 네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음, 그리고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을 넣어놓고 다른 거 하나 보면은 일반 상해 입원 일당을 3만 원을 넣어놓고 네네. 질병 입원 일당을 3만 원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것만 보험료 19,000원 거의 2만 원 됩니다. 2만 원짜리를 지금 동생 지금까지 살면서 입원 며칠이나 해봤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이거를 입원 일당을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2만 원을 넣어놨다라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고 네네. 내가 방송에서 입원 일당 넣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네네네. 이거 생각해보세요. 입원 일당 2만 원이면 1년이면 이거 보험료만 24만 원, 10년이면 240, 20년이면 480만 원어치를 내는 거예요. 네네. 지금 입원 일당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2만 원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일당을 넣었다라는 자체는 얘는 이 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품의 구조를 알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1000씩만 넣어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만기를 100세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80세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왜? 지금 년생이니까 보험 나이로 따지면 24살, 25밖에 안 됐어요. 네네, 맞아요. 80세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5년을 넘게 보장받거든? 네네.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똥값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네. 그리고 80세 만기로 하게 되면 지금 100세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는 25%가 더 쌉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 같은 거 이거 빼잖아요? 네네. 지금 11만 4천 원씩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비싼 거고 네네. 내가 여기에다가는 최대 이빠이, 암진단 에다가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급성 3만 원씩 이빠이 다 때려 넣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종수술비라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 들어가는 거 있어요. 네네. 그거 싹 쓸어다 넣어도 지금 네네. 이 보험료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네. 그래서 초특급을 찾아야 된다. 기다리기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동생은 설계를 해줄 거라 이거는 해지할 겁니다. 메리츠. 그리고 이거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해지해도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번에 어머니께서 운동을 하실 때 네. 이렇게 약간의 가슴 조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숨이 좀 잘 차신다고 해가지고 네. 내과에 가서 또 그렇다라고 하니까 음.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 네. 근데 그 검사를 받기 전에 이 뭐 째면한 그 혀 밑에 넣는 약 있잖아요. 네. 그걸 일단 처방을 해줄 테니까 그 큰 병원에 가기 전까지 뭐 뭔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는 그 진료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으시대요. 자, 큰 병원 가서 진료 의뢰서를 받았다 이거죠? 네네네, 그쵸. 아, 그만큼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에요? 진료 의뢰서 받은 것. 1년은 지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 다행이구나. 다행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병력에서 고지 대상은 아니에요. 건강검진 나온 건 다 의심소견입니다. 알겠죠? 네네네. 근데 아까처럼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 또는 진료 의뢰서를 받게 되면 네. 그건 1년 내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 역시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알겠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초특급만 찾는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데 이걸 또
안 해주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네.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네. 뭐가 다른 건가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만약에 사고를 내면 내가 피해를 준 부분이나 네네. 내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해주는 건데, 네네.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형사적인 처벌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중에 씨가 초보 운전이었었어. 네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를 엑셀을 밟아서 길 가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 네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몸값을 해주겠죠. 그쵸? 네네. 근데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지 네네. 씨가 뭐 깜빵에 가면 안 되잖아. 그쵸? 네네.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그쪽 유가족하고 뭐 합의를 봐야 된다든가 무슨 뭐 벌금을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은 나몰라라 해요. 아. 근데 운전자는 씨가 깜빵 가지 말라고 네네. 돈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네. 그게 바로 운전자다. 아, 네. 그렇군요. 아시겠죠? 네. 초특급이 약간 무식한 것 같아도 설명은 쉽게 해줍니다. 네네.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알아들으셨죠? 네네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해 보세요. 보험을 들려고 하면 항상 뭐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서 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지 의무라는 게 사실 뭐 한 달 이내 병원에 간 거 짧은 건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 잠깐의 감기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렇죠. 의무를 지키고 싶으나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네.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중대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지금 협심증으로 인해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네네. 먹지 않는다고 그거는 부실고지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거는 위반하려는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들 빼고는 잠깐 뭐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큰 상관없이 그대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슨 컴퓨터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저 종신보험 가입하신 거 있죠? 이 설계사가 진짜 제일 못돼 처먹은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사망을 하면 자식한테 기대지 않게, 물론 뭐 사망하면 기대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옆에 설계사 있죠? 설계사가 붙어서 계속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뭐라도 하나 줘야지. 아들이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옆에 설계사가 계속 쪼고 있거든요. 아들한테 남겨줘야 돼. 무슨 소리야. 뭐 가진 돈이 없으면 이거라도 사망보험이라도 줘야 되는 거야. 아들이 싫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주는 보험이니까 아들 얘기 듣지 말라고 옆에서 설계사가 붙어서 고지랄 떨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해약하세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사망보험금 1억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월보험료가 60만원. 그러면 1년이면 이거 730만원 내요. 10년이면 7,300을 내서 지금 사망보험금 1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2,7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이거를 납입을 하시는 도중에 빨리 돌아가셔야지 나중에 90살, 100살 때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때는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이 보험은 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설계사가 붙어서 계속 고지랄 떤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바에는 이런 거 돈 내서 사망보험금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느니 고기 한 근이라도 더 먹어서 건강 유지하라고 하세요. 지금 일해서 돈을 무슨 떼돈을 번다고 60만원씩을 보험료를 냅니까? 이거 설계사가 아주 못돼 처먹은 거예요. 옆에 딱 붙어있는 거 내가 지금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거 알거든요? 이거 무조건 엄마 쫓아가서 무조건 해약시키고 앞으로 그 설계사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아주 나쁜 설계사예요. 지금 사망보험금이 중요합니까?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거 위주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건강보험은 2017년에 받아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종신을 또 팔아쳐먹은 거예요. 아주 양아치 같은 설계사예요. 무조건 내 말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만 했느냐, 또 이것만 한 게 아니야. 옆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치매보험 또 하나 가입을 시켜놨어요. 이거 개쓰레기 설계사입니다. 이거 치매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보험은 우리나라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 이상의 중증 치매는 4%밖에 안 돼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경도 치매라 그래서 96% 환자에 해당이 되면은 엄마는 3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중증 치매 받아야 이거 끽하고 받아야 10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치매 치료제 조만간 나옵니다.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네. 지금 엄마 같은 경우는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실비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놈의 설계사가 실비는 수당이 없으니까 실비만 쏙 빼놓고 나머지 다 빼쳐먹은 거예요. 이런 거 나한테 걸리면 돼집니다. 돈 안 되는 거 가입 안 시키고 돈 되는 것만 빼쳐먹었어요.